조용한 식당에 뺨 때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68 정순의 손바닥이 며느리의 뺨을 때린 순간이었습니다. 감히 내가 내 말에 토를 달아? 며느리의 하얀 뺨은 순식간에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몰랐습니다. 이 한 번의 폭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릴 줄은. 검사 며느리를 때린 그날부터 정순의 인생은 추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수는 68의 나이였습니다. 평생을 힘들게 살아온 여자였습니다. 남편은 정순이 40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의 인생은 전쟁이었습니다. 혼자서 아들 하나를 키워야 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청소, 파출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참았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은 정순의 희망이었고 전부였습니다. 다행히 아들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친척들 자리에 갈 때마다 정수는 늘 비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정순아, 아들 장가는 보냈니? 며느리감은 어떤 애 구했어? 요즘 며느리들 까다롭다며? 친구들의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아픈 건 친구 명자의 자랑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 있잖아. 의사래. 대학병원 교수야, 교수.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고. 우리 아들이 복이 많아서 그런가 봐. 명자는 모임 때마다 며느리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수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나도 좋은 며느리 얻고 싶다. 나도 자랑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온 여자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정수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며느리감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그래. 앉자. 정수는 며느리감을 살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하고 말투도 공손했습니다. 수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정순의 질문에 며느리감이 대답했습니다. 검사입니다, 어머님. 그 순간 정순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검사라고? 정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의사도 아니고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라니. 정수는 속으로 환호했습니다. 이제 나도 자랑할 게 생겼어. 명자 그년보다 더 좋은 며느리잖아. 그날 이후 정수는 결혼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결혼했습니다. 정수는 결혼식 내내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와, 정순아, 며느리 검사라며? 대단하다. 정말. 친구들의 축하 속에 정수는 처음으로 우쭐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우쭐함은 곧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결혼 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정순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주말마다 집에 들렀고 명절에는 일찍 와서 음식 준비를 도왔습니다. 정순도 처음에는 며느리에게 잘해주려 했습니다. 좋은 며느리니까 잘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모임에 나갈 때마다 정순의 마음은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정순아, 며느리는 요즘 어때? 검사면 바쁘겠네? 혹시
우리 조카 문제 좀 봐줄 수 있을까? 친구들은 정순의 며느리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분 좋았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하지만 점점 부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친구들의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검사는 공정하게 일해야 합니다. 며느리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정순을 탓했습니다. 정순아, 며느리 교육 좀 시켜. 검사면 뭐 어때?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야? 쓸모도 없는 며느리네. 친구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정수는 그럴 때마다 창피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무시당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집안 행사가 있으면 정수는 며느리를 꼭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번 주말에 우리 친척 모임 있어. 꼭 와야 해. 며느리는 일정을 조절해서 참석했습니다. 친척 모임 자리. 정수는 며느리를 소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 검사예요. 친척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와, 검사라니 대단하네. 공부 많이 했겠어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정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친척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검사면 월급이 얼마나 돼요? 집은 있어요? 애는 언제 나올 거예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했지만 정수는 오히려 더 부추겼습니다. 그러게, 수진아, 애는 언제 나올 거니? 너 나이가 벌써 35이잖아. 사람들 앞에서 정수는 며느리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는 더 심했습니다. 수진아, 설거지 좀 해. 음식 준비도 해야지. 검사면 뭐 해. 집안일도 못하면서. 정수는 며느리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묵묵히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니까,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요구는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에 내 친구들 만나는데 너도 와야 해. 검사 며느리 자랑 좀 해야지. 정수는 며느리를 전시품처럼 끌고 다녔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수진아, 요즘 사건은 어떻게 돼? 검사는 월급이 얼마야? 승진은 언제 해? 며느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세가 더 등등해졌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 무시당했던 세월. 이제는 자신이 위에 있다는 생각. 그 생각이 정순을 점점 더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행동을 말렸습니다. 어머니, 수진이가 힘들어해요. 좀 그만하세요. 하지만 정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가 힘들어? 이 정도도 못해? 내가 시집살이 할 때는 더 했어. 정수는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했습니다. 자신이 고생했으니 며느리도 고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 선이 완전히 무너지는 날이 곧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정수는 오렌지인 경숙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경숙은 정순과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둘은 동네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정순아, 오랜만이다. 그래, 경수가.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경숙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정순아, 사실은 말이야. 경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좀 문제가 생겼어. 무슨 문제? 정순이 물었습니다. 교통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했대. 경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합의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준다는 거야. 이러다
우리 아들 전과자 되는 거 아니야? 경숙은 울먹였습니다. 정수는 경숙을 위로했습니다. 에이, 괜찮을 거야. 요즘 교통사고는 보험으로 다 되잖아. 하지만 경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순아. 이번엔 좀 심각해. 우리 아들이 음주 상태였거든. 순간 정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경숙이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내 며느리한테 부탁 좀 할 수 없을까? 검사잖아.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지 않겠어? 경숙의 눈빛이 간절했습니다. 정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가 그런 부탁을 들어줄 리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경숙이 계속 매달렸습니다. 제발, 정순아. 내가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하겠어. 우리 2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잖아. 경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알았어. 한번 물어볼게. 고마워. 정순아. 경숙은 정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정순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수진아, 잠깐 이리 와봐. 며느리가 다가왔습니다. 네, 어머님. 사실은 말이야. 정수는 경숙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친구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는데 좀 도와줄 수 없겠니?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교통사고 담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며느리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짜증이 났습니다. 말 한마디면 되는 거 아니야? 검사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어머님, 그건 불법입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직업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며느리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 부탁을 거절해? 며칠 후 정수는 경숙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경숙이 다른 지인들도 데려왔습니다. 정순아, 어떻게 됐어? 며느리가 도와준대. 경숙과 지인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난처했습니다. 그게 며느리가 정순이 말을 흐렸습니다. 그때 마침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수는 며느리를 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수진아, 여기 좀 와봐. 며느리가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정수는 경숙을 가리켰습니다. 이분이 내 친구야. 아까 말했던 그 일 있잖아. 좀 도와줘.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경숙과 지인들이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체면이 구겨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나를 무안하게 만들어? 정순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순간 정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성이 마비됐습니다. 정순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습니다. 짝 소리가 울렸습니다. 정순의 손바닥이 며느리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감히 내가 내 말에 토를 달아?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의 하얀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손가락 자국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경숙도, 지인들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뺨을 감싸 쥔 채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원망도 아닌 깊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손이 떨렸습니다. 경숙과 지인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정순을 바라봤습니다. 정순아,
너 괜찮아? 경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막막함만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정수는 몰랐습니다. 그 한 번의 폭력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그날 밤 아들이 정순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수진이한테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실망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수는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리셨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진이가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어머니한테 잘해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순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정수는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진이한테 사과하세요. 제가 아니라 수진이한테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붉게 부풀어 오른 뺨, 실망한 눈빛, 그 모든 것이 정순을 괴롭혔습니다. 며칠 후 정수는 며느리를 만나러 갔습니다. 사과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정순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지금은 만날 수 없습니다. 며느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뺨 때린 사건은 금방 소문이 퍼졌습니다. 경숙이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고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친구들이 정순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정순이가 검사 며느리를 때렸대. 사람들 앞에서 뺨을 때렸다며? 미쳤나 봐. 정말. 친구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명자가 정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아, 내가 정말 그랬어? 며느리를 때렸다는 게 사실이야? 명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명자야, 그게. 정순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명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아, 나 실망했어. 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연락하지 마. 명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정수는 멍하니 전화기를 바라봤습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다니. 친척들도 정순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순이 요즘 이상해진 것 같아. 검사 며느리 잘못 만나서 미친 거 아니야? 우리도 조심해야겠어. 친척들의 모임에서 정수는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정순을 떠나갔습니다. 가장 힘든 건 아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정순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정순은 아들에게 수없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엄마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미안하다, 아들아. 정수는 눈물을 흘리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답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친구도, 친척도, 아들도 모두 정순을 떠났습니다. 정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울리지 않는 전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하루하루.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며느리는 정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소도 하지 않았고 소문을 퍼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정순의 인생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순을 비난했습니다. 검사 며느리를 때리다니 상식이 없는 거야. 며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 정수는 그 비난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웠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집에만 틀어박혔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정수는 용기를 내서 아들의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사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정순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아, 미안하다. 어머니가 정말 잘못했어.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정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68배 노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며느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며느리가 정순을 일으켰습니다. 저도 힘들었어요, 어머님. 하지만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며느리는 정순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정순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연락했고 명절에도 형식적으로만 만났습니다. 정수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며느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떠났습니다. 명자는 정순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경숙도 미안하다며 떠났습니다. 정순 곁에는 진짜 친구 1~2명만 남았습니다. 그들은 정순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정순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그걸 깨닫는 거야. 친구의 말이 정순을 위로했습니다. 정순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친구가 누군지,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며느리는 여전히 정순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명절에는 빠짐없이 찾아왔습니다. 음식도 만들어 왔고 정순의 건강도 챙겼습니다. 정순은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고맙다. 어머니한테 이렇게까지 해줘서. 며느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어머님도 제 가족이니까요. 그 말에 정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은 며느리에게 상처만 줬는데 며느리는 여전히 가족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정순은 후회했습니다. 내가 진작 이렇게 했으면, 며느리를 진심으로 대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늘 늦게 찾아오는 법입니다. 어느 날 정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왜 며느리를 괴롭혔는지, 왜 그렇게 기세등등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오며 받았던 무시, 그 무시를 며느리에게 되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약자였을 때는 참았지만 검사 며느리를 얻은 순간 자신이 강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억압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고통을 며느리에게 똑같이 돌려준 것입니다. 정수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나도 결국 내가 싫어했던 사람이 됐구나. 그날 이후 정수는 달라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잘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한번 깨진 신뢰는 다시 쌓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정수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의 대가였습니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정수는 혼자 집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습니다. 정수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도 저 눈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 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남은 인생을 바르게 살기로 했습니다. 정수는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합니다. 이제는 진짜 변해야지.
더 이상 후회하지 않도록.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았을 때 그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는 사람, 그리고 그 고통을 자신에게서 끝내는 사람. 정수는 전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후자가 되려 합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으며 정수는 오늘도 며느리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냅니다. 수진아, 잘 지내니? 오늘 날씨가 추우니 따뜻하게 입고 다녀. 며느리는 답장을 보냅니다. 네. 어머님도 건강 챙기세요. 짧은 답장이지만 정순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게 정수는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후회와 반성 속에서 조금씩 천천히 변화하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진정한 관계는 권력이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본 이야기는 교훈을 전하기 위한 창작 콘텐츠이며 실제 인물이나 사건과는 무관합니다.